사실 정치권이 한창 뜨거운 이슈가 여야 할 것 없이 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좀 바쁜 것 같아요. 특히 네. 이제 여권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. 이 전 대표가 보니까 지난 주말에 창당 발기인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지지자 연락망 구성에 착수를 했더라고요. 지금 네.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, 신당 움직임에 대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? 글쎄요, 요즘 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저 이 전 대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고 봐요. 예, 사실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? 국민들이 여당도 야당도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러니까 이 뭐 제3당이라든지 또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이렇게 시선을 주기보다는 네, 오히려 여당도 야당도 왜 국민들이 이 두 당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가? 그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우선 필요합니다. 예,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제대로 혁신해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, 거기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죠. 네. 그렇게 되면 그런 뭐 3당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이전 대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면은 사실 그 의원님이 지금 하셨던 게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서명 운동을 하셨잖아요. 그게 이제 약간 혁신의 어떤 시작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당에 전달했는데 별로 당에서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아서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명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? 저는 개인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지난 10여 년간 보셨지만 예. 사실 뭐 이 전 대표가 저한테 대해서 뭐라고 그러든 제가 거의 반응을 안 했습니다. 네. 그거를 뭐 10여 년간 무슨 서로 싸운 것처럼 좀 왜곡 보도들도 있는데 그건 다 잘못된 것이고요. 예. 저는 거의 상대를 안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유세할 때 막말을 했다고 네. 좀 도를 지나친 거짓 뉴스를 퍼뜨렸는데 이런 정치권에서 거짓 뉴스 또 그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사회가 각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이거는 좀 도를 지나쳤다. 이건 막아야 된다. 네. 그 뜻에서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. 지금 한 2주 정도 지난 일이긴 한데요. 그 여의도 복국집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잖아요. 제가 사실 저도 현장에서 염려방에 있어서 소리를 들었거든요. 그렇습니까? 예,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의원님이 이 전 대표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당시 사건에 대해서. 저는 이 문제로 이미 인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이제 아셨기 때문에 예. 뭐 제가 거기에 보탤 말씀은 없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신당 얘기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얘기를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일단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두 사람의 회동을 주선하면서 이 두 사람이 뭉치면 대구 경북이나 수도권에서 시너지가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아까 일단 신당의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주셨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이런 시너지 좀 날 수 있을까요? 제가 두 사람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죠. 예.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 합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. 네. 그리고 만에 하나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합치더라도 내분의 가능성들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네. 성격과 가치관이 굉장히 다릅니다.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가능성들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의 어떤 시너지는 네. 시너지는 나지 않을 것이다. 김 전 위원장이 보니까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. 이제 예전에 보면 3당의 어떤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게 이제 대표님이 만드셨던 국민의당인데 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당시 당을 끌어가는 사람이 제대로 능력이 없어서 소멸됐다. 이게 마치 안철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. 이런 표현이었거든요. 좀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세요? 뭐 반박이라기보다 그냥 사실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. 네.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셔서 아마 그런 말씀하셨을 겁니다. 네. 3당이 왜 소멸됐느냐? 예. 그거는 이제 38석이라는 한국 정치사에 남을 그런 업적을 세운 직후에 네.
검찰에서 리베이트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덮어 씌웠어요. 그러니까 홍보업체에게 외주 준 거를 네. 리베이트 범죄라고 해가지고 예. 10명쯤 기소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각자에 대해서도 또 10여 개의 혐의를 다 만들었죠. 근데 1심, 2심 대법원에서 전원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100% 무죄가 나왔는데 이건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. 예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. 사람들이 초기에 기소됐던 것만 기억을 하고 3년 정도 후에 모두 다 이제 무죄가 났던 것은 기억을 못 하시죠. 네. 그래서 초기에 그냥 삼당에 실망을 하셔버린 겁니다. 그래서 그게 가장 큰데요. 사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네. 이 3당의 가능성을 결국은 그 당시 뭐 거대 양당이 힘을 합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죠. 그 가능성을.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걸 막으려고 네. 대표직까지 내려놨거든요. 예. 저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. 그 대표직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지만 뭐 그런 양당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압력, 뭐 공작 이런 것 때문에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진심으로 이번에는 3당이 출연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공을 바라신다면 네. 어떻게 그 국민의당이 이렇게 그 탄압을 받아서 사라지게 됐는가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 예. 그 만드는 것과 그리고 또 그걸 유지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. 당시에 이제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 문제 결국 무죄가 났지만 이제 그 기소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일단 당의 어떤 리더십을 제대로 끌고 가기 힘들었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. 아예 제가 예.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네. 희생해서 대표직을 내려놨거든요. 아, 그 다음부터는 리더십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서 결국은 예. 제대로 운영이 안 됐던 거죠. 일단은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어쨌든 3지대 정당으로서 성공을 했고 38석이라는 이제 의미 있는 의석수를 좀 얻었었는데 당시에 사실 근데 대선 후보급이던 안철수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럼 예. 지금 제3지대 정당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좀 충족되어야 하는 겁니까? 예, 저는 세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. 예. 사실 지금 일반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은 다릅니다. 네.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. 예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람 그리고 또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. 혼자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. 네. 그리고 또 대선 후보 한 사람 정도는 있는 게 좋습니다. 그 사람이 끝까지 대선 후보가 될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. 네. 계속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 네. 어느 정도 구심점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명망가들을 모으는 그게 필요하고요. 세 번째로는 차별화된 비전과 정책이 필요합니다. 네. 근데 그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세 가지 비전을 내세웠습니다. 그러니까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되겠다고 하고 실제 예로 비례대표 1번, 2번이 모두 물리학 박사였습니다. 예. 오세정 의원, 신용년 의원 그랬죠. 네.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개혁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. 교육개혁, 산업개혁, 연금개혁을 해야지 네.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. 예.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깨끗한 그런 인사를 하겠다.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등용하지 않겠다. 네.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. 아마 그것이 국민들께 그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3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.